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간의 또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간과 다른 이 사주와 관계에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거기서 보면 십성과 관련된 것도 좀 나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재로 보면은 158페이지부터 이렇게 강의가 되겠는데 이제 이 강의가 중복되는 강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과 화와 이게 같은 논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략을 하고 일단 목만 설명을 하면 나머지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는 공부를 자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럼 충분하게 그동안에 설명한 걸 가지고 다 하시기 때문에 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봐주십시오. 자, 우리가 오행이 보면 목화, 토, 금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일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죠. 목에서는 가골이 있고 요거는 가골, 병정, 그 다음에 요거는 경신, 인계, 요거는 무기 이렇게 해서 요거는 중앙에 딱 있고 이거는 양쪽에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토를 생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오행을 내가 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도 이 생급 관계를 한번 보면서 이 간목은 본래 목입니다. 목의 성격이 직진이고 성장이고 한쪽 방향으로 쭉 나가는 발전이에요. 발전이 아주 맞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 사주에 목기가 많은 경우에 목이 사주에 굉장히 많아요. 이 일간을 말하는 일간에 목이 굉장히 많다면은 결국은 토를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이 많다면 수균을 이렇게 빼게 돼 있어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 목기가 많으면은 자, 목기가 많다면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목기가 많다면 비견이 많은 거죠. 비견급제. 자, 사주에 이게 목일간에 목이 많다 이 말은 뭐냐면 비급이 많다 이 말입니다. 비급이 많으면은 결국은 뭐냐? 비급이 많으면 고집이 많고 그 다음에 질투도 많고 오케이 급제는 질투잖아요. 비견급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상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많고 목이 많으니까 신경이 원래 목은 신경이거든요. 그게 많으면 신경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이 목이 많으면 시부모를 모시는데 마찰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토거든요. 이게 토에 보면 정제와 변제가 있잖아요. 변제, 정제. 이 간목이면 목국토니까 무토, 기토에 당하잖아요. 이 무가 변제, 정제가 긴데 이 정제가 시모에 시어머니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걸 하는 거니까 시부모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남하고 동업하지 마라. 이 말이 뭐냐면 서로 싸운다는 거야. 목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마라. 그 말이고 잘 때는 동쪽을 피하고 서쪽으로 머리를 돌아.
잘 때는 동쪽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모기도 많으니까 모기 많은데 모기 또 오면 안 되잖아요. 동방목은 끓인다. 잘 때는 어디로 자랐겠습니까? 동쪽을 피하고 서쪽을 말하라. 이거는 목을 그걸 할 수 있는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좋다 이 말입니다. 서쪽으로 돌아. 동은 피하고 이 말입니다. 자식을 두는 방법에 남자는 심각하고 남자가 만약에 이렇게 목이 많으면은 관성이 남자는 심각하고 금기가 많으면 내가 심각할 때 금이 좀 많으면은 요 금은 자식이거든요. 이 자식을 둘 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 목이 많은데 금이 약하면 자식이 안 되겠죠. 목이 많은데 금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야 자식이 된다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심각하면서 사기가 식상이 많으면 자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식은 여자의 경우는 이것이 식신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하고 봐야 돼. 자식을 잘 두려면 일단 신강사주가 돼야 돼. 신강사주에 금이 튼튼하면 자식이 좋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 책에 대한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기초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을 총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163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자, 163페이지는 이 일간대 태중태간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옛날에 나오는 책에 시로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차용을 해봤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간목일간에 목이 많으면은 이 비견급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를 보세요. 간목일간에 비견급제가 많다는 말은 고집 많고 질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많으나 열매가 없고, 그게 뭐냐면 이 비견급제가 되게 많으면 결론적으로 여기 재성은 남자 같으면 재성을 극하니까 부부가 이별하기 쉬워요. 부부 이별. 이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자 사주라 하더라도 이것이 많아지면은 이 극이 이렇게 하는 것도 형제가 많아지면은 내가 형제가 이렇게 간목이 형제가 많아지면은 사실은 이 여자 하나를 놔두고 형제가 많이 이 토로고 다투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 이 재성이라면 이 먹을 입이 많은데 이 재성이 부족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이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다. 비견급제가 많게 되면 사주에 부부가 이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말하면 질병도 많을 수가 있네요. 다른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수기운이 고갈돼 버리잖아요. 수기운이 고갈되면 신장에 아주 적신호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안 좋은 게 많아요. 목이 너무 강해지면 신장이 약해질 수 있고, 또 토가 그 위장병이 날 수가 있겠죠. 뭐 그걸 당하면 한다고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번에는 화가 많다. 이 간목 일주에 자 목은 아까 목 많은 선에건 화가 이건 많다는 걸 두 개 해놓게. 화가 많다. 화가 많게 되면 결국 이 화는 이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해놨냐면 일복과 재물복이 많다 이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 말하면 이것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약해. 나는 약한데 신약한데
이게 많으니까 이 식복, 일복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 일복과 재물복이 많다. 일복과 재물복은 요것이 많으면은 요것을 이렇게 생해주잖아요, 그죠? 예. 하니까 일복도 많고 또 제복도 많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것은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요것이 용신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사실 식신상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이 옛날 책이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일복도 많고 제복은 또 좀 있지만 사실은 이 제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이때 제복이라면 재성이 많아, 재성. 재성이 너무 많으면 적신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도와주잖아, 이렇게. 이게 많으면 이렇게 도와주거든. 화생 토한단 말이야. 토가 많아지면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일복이 여태 재물복이라는 말보다는 일복이 많다 했죠. 일복이 있는데 말하자면 일은 많이 하지만 쭉쟁이라 결과가 별로 없다 이거지. 왜 내가 약한 사주는 신약한 사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신약한 사주는. 그래서 밖으로 보면은 부상 같은데 일은 많이 하니까 부상 같은데 속으로는 가난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외부 내빈이다. 외부 내빈. 밖은 아주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주 가난하다. 외부 내빈이다. 이게 많으면은. 자, 이번에는 이 토가 많다는 거예요. 토. 이거는 식상이 많다는 말이겠죠. 식상이 많고 이거는 비급이 많고 이건 토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재성이 너무 많아요. 재성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고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아까 말한 여기시 말하게 되면 여기 여자 사주 같으면은 남자를 그렇게 해서 식상이 많으면 남편과 이별을 하게 돼요. 이별이나 생이별, 사이별을 할 수 있다고. 이 식상이 너무 많으면 여자 사주에. 남자 사주에 만약에 이것이 너무 많다면 자식을 구하겠죠. 그럼 자식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무력해진다. 재성이 강해졌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재성이 강해지니까 실험 욕구는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실험 욕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려면은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생겨서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예는 물이 없는 마른 땅에 말되네요. 물이 없잖아요. 이 감목인데 이 토가 너무 많으면 물이 없는 마른 땅에 나무는 열매가 없고 수확이 없구나. 가문 땅 나무 풀이는 질병이 많고, 네 그렇네요. 이 토가 많아지면 질병이 많고 처와 재는 많으나 쓸모가 없구나. 그거 참 맞습니다. 이 처제가 많다는 말은 진짜 처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처제는 욕심은 말이야. 이 욕심은 많지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기 토가 너무 이 간목토에 토가 많게 되면 이 사람 틀림없이 빚쟁이다. 왜냐하면 신약사주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 토가 너무 많으면 신약사주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명이 잘못하면 수명이 단명할 수도 있다. 단명. 왜? 이것이 토가 이 인성을 그걸 하기 때문에 단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번에 비급, 식상, 재성, 다음에 관성을 보겠습니다. 자, 관성 쪽 설명하겠습니다. 관성이 사주에 관성인 금이 이렇게 금이 많다. 금이 아주 많다. 금이 많으면 나를 그걸 해요.
물론 토기운도 뺏어오지만 그러면 뭐라고 그 책에 보면 났습니다. 토막난 나무 나무로서 이 금으로서 나무를 갖다가 도끼질을 하니까 토막난 나무가 되어버렸네요. 토막난 나무 한 주머니 톱밥으로 변하니 폐질불구라. 이 금이 많으면 감목에 금이 많으면 결론적으로 폐질불구라 말하는 질병이 많다 이 말이야. 질병이 많다. 또 금이 많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모든 병의 만병이 그는 마음이 있다. 스트레스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결국 병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여기 말하자면 이것이 또 금은 나로 볼 때는 이 남자 사주로 볼 때는 이 자식이거든요. 자식이 너무 많으면은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가 없다고 굉장히 근시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편간이 많은 사주는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근시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성이 많습니다.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이 여기 수죠, 수. 수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가 많게 되면 이 나무가 물이 너무 많은데 나무가 둥둥 떠겠죠. 둥둥 떠다니니까 오히려 좋은 게 아니고 유랑생활 하는 거예요. 유랑생활.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인성이 많은 거니까 아는 것이지 아는 것.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이 쓸모가 없어요. 지식이 많지만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 망상이 많이 된다. 망상이다. 지식은 망상이 되어버린다. 식자우한이라 너무 많은 것이 병이 되네.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성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 식상을 그걸 합니다. 식상을 그걸 하게 되면 뭐냐면 이 식상이 친함의 욕구요 창조 욕구인데 그것을 그걸 해버리니까 인성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대인관계를 잘 못해요. 앉아서 용 쓰는 겁니다. 앉아서 용을 쓰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게으릅니다. 인성이 많으면 진짜 게으릅니다. 그리고 인성이 특히 편인이 많으면은 정인 많고 특히 편인이 사주에 굉장히 많으면은 이상하게 신비한 걸 막 쫓아요. 그러다가 잘 돕니다. 네. 신비한 걸 너무 좋다고 또 돈다고요. 머릿속에 망상이면 꿈이 엄청 꿈을 많이 꿔요. 편인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든 사주가 한쪽으로 많은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지금 이렇게 한 5가지 다 설명 다 했습니다. 이 수까지 설명했으니까. 물론 간목부터 설명했지만 나중에 다음에 을목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도 뭐냐면 이 십성에 다시 설명드리면 이 간목이 되게 많잖아요. 이 비견이 많으면 이번에는 어떤 사주가 좋을까요? 하는 설명입니다. 자, 간목이 많으면 내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음에 용신벽 있지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간목이 많으면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많다 말은 3개 이상 말해요. 나를 빼고 일간을 빼고 3개 이상 말, 3개 이상. 이때 간목이 많으면 화로서 화가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가 용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토가 많다. 간목이 많네. 목이 많을 때는 화가 좋고, 화가 많을 때는 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가 많으면 이걸로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화가 많을 때는 수가 필요해. 수가 필요해. 이 관계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토가 많다.
토가 많으니까 결국은 토가 많을 때는 이것이 그걸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토가 많을 때는 목이 와야 된다. 자, 이번에는 금이 많다. 금이 많으면 방법이 두 개예요. 이 화로서 금을 그걸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수가 땡겨가는 것이 있어요. 설계한, 금을 설계한 그것을 보고 이 설계라고 하는데 수가 많으면 설계하는 것이 좋다. 자, 이번에는 이 인성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 인성이 수가 많으면 토로 그걸 하 토가 좋다. 토가 이 관계 기본적인 관계를 알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부하기 좀. 자, 설계하는 것이 이 10을 빼는 게 설계하는 것이 여기 하나입니다. 이 설계. 요거도 설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오행은 힘을 빼는 걸 말하. 나머지는 다 그게 극, 이것도 극입니다. 기초적으로 요것은 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가만 보면 알겠지만, 예, 간목이 많으면 화로 설계하고, 화가 여기서 이 화가 많을 때는 여기 인성입니다. 인성으로 그걸 하게 만들고, 재성이 많으면은 비급으로 그걸 하고, 관성이 많으면은 이 수가 이렇게 있으면 수가 이렇게 유통을 시켜줘서 이렇게 설계해주면 수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이 수가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은 토로서 그걸 해주고, 요 관계를 잘 하셔야 된다. 기초 관계입니다. 이게. 요것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용신편에 들어가면 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68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강의가 끝났고, 예, 바로 이어서 시간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일반과 일치, 이제는 이제 일반만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이번에는 일반과 일치, 즉 일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일주론 개론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일주론 개론. 일주론 개론. 자, 바로 지웁니다. 자, 일간과 우리가 말하는, 예,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 일간이라고 했습니다. 일간.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네, 예, 일간이었습니다. 일간과 여기 있는 글자와의 관계, 요 삼각관계 다른 건 아직 안 따지고 요 두 개만 가지고 따져놓은 것을 일주론이라고 합니다. 일주론. 여기서 이 일주론과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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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중에 따져주면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되는 일주론을 기초적인 것을 알자 해서, 예, 이 무토의 본래 성품과 신의 본래 성품을 갖다가 따져서 요 관계로서 정립을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무신은 이 무토는 먼저 요 아래 위의 관계가 하려면 각각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는 아까 저게 그 10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이 무토의 기본 성질이 응집력이라 얘기하는 말이 기억날 겁니다. 응집. 어떤 것을 쭉 나한테 끌어당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편인적인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편인이 뭡니까? 경으로 볼 때, 경으로 놓을 때 나를 갖다가 좀 생각하는 거니까 편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특수하고 신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본 성품이. 그리고 또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니까 굉장히 나는 응집력이 있어서 어떤 두령이라면 나무 머리에 쓰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부터 토론도 우리가 뭐 신을 했던가요? 네, 신 네, 이런 정도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밑에 이 이제 신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 신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무, 임, 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에. 특히 임이 있다고, 임이. 임이 있기 때문에 토극수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 편재적인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편재적인. 그래서 이 무신, 이 일주일 사람이 이런 두령적인 성격가 있고, 응집력도 있고, 특수한 신비적인 힘이 있으며, 재물을 잘 다루는 성품이 있어요. 재물을 잘 다룬다. 그런데 그 재물이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 좀 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신인 사람은 그 대신에 경이니까 토생금이니까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궁리를 잘해요. 그래서 무신줄 태어난 사람은 남한테 이렇게 남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며 특수한 분야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성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신일주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로 잘 나갑니다. 이게 답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만 무신만 보면 이 사람 종교가 성향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품이 기본 성품이 외부로 향합니다. 외부로.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두 개 다가 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양간은 감정적이 이성적인 감정적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를 나누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일간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기본적인 일간의 성품을 보면서 나머지 걸 다 이렇게 상호 좌우 관계를 다 알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사주가 명경알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알고 다 알면 그 다음부터 명경알처럼 아는데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배우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배우자 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식처럼 돌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 여자다 그러면은 남편을 자식처럼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배우자 상은 이 사람의 배우자 상은 배우자를 자식처럼 도와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간단한 글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기초적인 성품이 무토의 성품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성품, 기초적인 성품이 두 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의 관계, 이거의 관계는 이것이 도와주는 관계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다 하면 이 사주, 여기에 대한 설명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60갑자기 때문에 60개를 다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 그래서 갑자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맨 마지막에 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기본적인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이 상관관계를 따지려면 한도 없어요. 그러나 기초적인 이 관계만큼은 요거 설명하고 요 각각에 대한 지장간을 설명하고 그리고 요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것이
신강일 때, 신약일 때 그 두 개만 생각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신약사조라는 것 같으면은 이 배우자가 내한테는 내가 배우자인데 끊임없이 도와주지만은 배우자는 아무짝에도 못 쓰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강사조라면 달라지죠. 신강사조라면 이것이 내한테 용신이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배우자가 참 정말로 쓸만하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간의 일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십성과 일주의 비교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